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잠깐만. 요즘 왜 이렇게 붓지? 몸이 좀 이상한데고. 몸이 왜 이렇게 뻘근하지까? 따뜻한 물결 한번 해볼까? 몸이 좀 괜찮네. 저는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 환자들을 만나며 온갖 삶의 방식, 온갖 습관, 온갖 스트레스를 지켜보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건강은 어떤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아침에 아주 사소하게 하는 단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작은 변화가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신장의 미래까지도 결정지을 만큼 강력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묵묵히 버티는 장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받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막 뜬 순간 머리는 약간 묵직하고 목은 조금 마르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화장실로 걸어갑니다. 세면대에 물을 틀어 얼굴을 적시고는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한숨을 쉬게 되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왜 아침마다 이렇게 몸이 무거운지, 왜 어떤 날은 얼굴이 약간 붓고 눈두덩이도 살짝 부어 있고 입은 텁텁하고 머릿속은 안개 낀 것처럼 멍한지, 마치 전날 밤에 제대로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도대체 왜 몸을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몸 전체가 돌덩이처럼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걸까요? 많은 한국 분들은 이런 현상을 그냥 아침에 다 그렇지 뭐 하는 일종의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건 전혀 정상적인 아침이 아닙니다. 그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신장과 간, 림프계, 그리고 순환계가 제발 나 좀 돌봐달라 라고 보내는 작은 메시지입니다. 몇 해 전 초겨울에 찬 공기가 유난히 매섭게 느껴지던 어느 아침, 저는 강민석이라는 이름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사무직 직장인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에 몸을 싣고 하루에 10시간 넘게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했습니다. 하루의 끝은 항상 맥주 한 잔이나 에너지 음료 한 캔으로 마무리되곤 했죠. 그런 그가 다소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들어 아침마다 몸이 너무 무겁고 허리에 은근하게 통증이 있으며 얼굴이 좀 부어 보이고 머리는 마치 두 개의 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짓눌리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건 가끔씩 아침에 소변을 볼 때 평소보다 거품이 훨씬 많이 생긴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어딘가 모를 불안감 때문에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찰을 하면서 저는 그의 아침 습관을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거의 물을 안 마셔요. 보통 점심때쯤 돼야 첫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출근 준비하느라 늘 바쁘거든요. 저는 그냥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사인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하룻밤 동안 6, 8시간이나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 몸 전체가 거의 건조 상태로 깨어나는데 그렇게 마른 상태 그대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장을 피를 여과하는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장이 무한정 버텨주는 필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순환 속도는 느려지며 그만큼 여과 압력은 높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신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압력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는 그 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며칠, 몇 달, 몇 년씩 반복되면 신장은 서서히 과부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건넸을 때 민석 씨는 마치 처음으로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는 사람처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워한 부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단 한 가지만 바꿔도 신장의 부담을 30, 40%까지 줄여줄 수 있고 몸 안의 노폐물을 훨씬 빨리 배출할 수 있다 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사실입니다. 저는 민석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보기 전에, 양치질하기 전에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 200, 300ml 정도를 마셔보세요. 하지만 훅 들이켜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천천히 몇 번에 나누어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물이 식도와 위를 지나 장으로 퍼지면서 굳어있던 장운동을 깨우고 느려진 혈액순환을 깨우고 밤새 정지 상태였던 림프 흐름을 서서히 깨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입장에서 보면 따뜻한 물은 밤새 굳게 닫혀있던 방 안의 창문을 살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지만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 한 잔만으로는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제가 한국 환자분들에게 아침마다 꼭 알려드리는 한 가지 자세에 있습니다. 바로 기지개입니다. 그냥 대충 팔다리를 쭉 펴는 정도가 아니라 허리 뒤쪽 깊숙한 근육들까지 자극해서 신장으로 가는 혈관들이 지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제대로 된 기지개입니다. 몸이 오랫동안 잠을 자면 허리 근육이 굳고 혈류가 느려지고 림프액이 군데군데 고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깊게 기지개를 켜고 척추를 길게 늘려주면 마치 펌프를 부드럽게 꾹 눌렀다가 놓는 것처럼 막혀있던 순환이 쭉 하고 열립니다. 그리고 이 동작이 따뜻한 물과 함께 이루어지면 아침 첫 소변으로 노폐물을 내보내는 과정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민석 씨에게 지금 바로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위로 천천히 들어 올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허리가 충분히 당겨질 정도로 쭉 뻗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단지 그 한 번의 동작이었는데 그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등뼈를 따라 시원한 물이 쭉 내려가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이미 순환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민석 씨 같은 한국 환자는 정말 많습니다. 저는 한 중년 여성 환자 윤서정 씨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머리에 갑자기 몇 킬로그램이 더 얹어진 것처럼 무겁고 목이 뻣뻣하고 가슴이 답답해 완전히 정신이 맑아지기까지 한참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 한 잔과 기지개만 2주 정도 실천했을 뿐인데 어느 날 진료실에 와서는 그 뿌연 안개 같은 느낌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얼굴 붓기도 줄었고 소변색도 훨씬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피가 조금 더 묽어지고 잘 돌기 시작하면 신장이 피를 걸러내는 압력이 줄어들고 림프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조직에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옵니다. 장이 깨어나면 밤새 만들어진 찌꺼기들도 함께 밖으로 나가죠.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느 날 박진수라는 젊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딘가에서 아침에 물 한 잔 마신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해독한다는 말은 다 과장이다 라는 글을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럼 아침에 제일 먼저 마시는 건 뭐예요?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스 커피요.
저는 빙긋 웃었습니다. 아침 커피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커피는 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밤새 말라버린 몸에 필요한 건 각성제가 아니라 수분입니다. 그리고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머리가 무겁고 소변 양도 적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신장이 망가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건 이미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물이 부족한 상태로 지내면 신장은 말 그대로 마른 상태에서 피를 걸러야 합니다. 그건 마치 물 없이 샤워를 하려는 것과 비슷해요. 어떻게 해도 제대로 씻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피부를 자극하겠죠. 전 단계, 맞선 단계,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아침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한 달 안에 피로도와 소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건 결코 기적이 아니라 신장이 수분 상태에 매우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조금만 말라도 힘들어하고 반대로 제대로 수분이 공급되면 곧바로 회복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겨울 아침마다 제가 창밖을 보면 뜨거운 커피컵을 손에 쥔 채 빈속으로 지하철역을 향해 뛰어가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몸속은 이미 마른 상태인데 또다시 이뇨작용이 강한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셈이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 습관이 하루 건강의 40%를 좌우한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그 아침 습관을 바꾸는데 드는 비용은 0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은 밤새 말라있던 소화관 전체를 적셔주고 걸쭉해져 있던 피를 조금 부드럽게 해주며 신장, 간장으로 이어지는 해독 라인을 서서히 깨워줍니다. 여기에 기지개를 크게 켜서 척추를 깨우고 밤새 접혀있던 몸통을 길게 펴주면 곳곳에 고여있던 순환의 막힘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아침에 신장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민석 씨가 다시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던 날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불과 3주 정도 지났을 뿐인데 그는 아침마다 머리가 훨씬 가볍고 얼굴이 덜 붓고 무엇보다도 묵직하게 깔려있던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마시고 기지개 켠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 몸은 원래 굉장히 영리합니다. 제때 제대로 된 걸 주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회복해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국 분들이 좋은 정보를 나눌 때 자주 쓰는 말투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건강에 이게 정말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팔로우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한번 남겨주세요. 길게 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숫자 하나, 1만 남겨주셔도 이분은 적어도 자기 건강에 관심은 갖고 계시는구나 하고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석 씨가 안도한 얼굴로 진료실을 나간 뒤 저는 잠시 자리에 그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노란 낙엽들이 가을 바람에 살랑거리며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작은 어떤 것들이 사람의 삶의 큰 부분을 바꿔버릴 수 있을까? 조금 전 제가 그에게 설명해준 아침 습관, 즉 따뜻한 물 한 잔과 기지개를 켜는 자세가 바로 그런 작은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의사 생활을 오래 할수록 저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이나 시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라고만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까지 꼭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행동 뒤에 있는 이유를 이해할 때 비로소 진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장에 관한 그 이유는
어느 장기보다도 분명합니다. 아침이라는 시간대는 마치 한밤중에 정전이 난 뒤 겨우 전기가 다시 들어온 도시와 비슷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느려져 있고 혈액순환도 느려져 있고 장기들은 조용해지고 건조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전기기기를 한꺼번에 최대 출력으로 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과부하가 걸릴 것입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풀가동할 수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부드럽게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시동을 걸어줘야 합니다. 또 다른 어느 아침 저는 은하림이라는 이름의 유치원 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거의 1년 가까이 아침마다 가벼운 허리 통증과 얼굴 부종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늦을까봐 서둘러야 해서 찬물 반 컵만 마시고 바로 집을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혹시 따뜻한 물을 마셔본 적은 있으세요? 라고 묻자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찬물을 마셔야 정신이 번쩍 나는 줄 알았어요. 따뜻한 물은 뭔가 어색하고 잘 안 넘어가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찬물은 위를 수축시키고 그 물을 체온까지 데우기 위해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반면에 신장에게 필요한 건 빠르고 편하게 흡수되는 물입니다. 따뜻한 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건 마치 말라버린 땅 위를 조용히 흘러가는 작은 시냇물과 같습니다. 몸에 충격을 주거나 경련을 유발하지 않고 모든 시스템이 서서히 깨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따뜻한 물은 혈관을 살짝 넓혀주고 그 덕분에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이건 특히 중요합니다. 신장은 매 분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액의 약 20%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해 피가 진해지면 신장은 그 끈적한 피를 걸러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따뜻한 물은 피를 적당히 묽게 만들어 신장의 여과 압력을 낮추고 혈장 속에 쌓여있던 독소 농도를 떨어뜨려주며 노폐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높여줍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알려준 기지개 자세와 함께 이 습관을 2주만 꾸준히 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약간 못 믿겠다는 눈빛이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뒤에 다시 병원에 왔을 때 그녀는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완전 달라졌어요. 허리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고 아침에 얼굴 붓기도 훨씬 덜하고 무엇보다 머리가 너무 가벼워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저는 이미 수백 번은 본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아침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제때 제대로 받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어떤 사람은 설명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택시기사 정유찬 씨였습니다. 그는 항상 허리 통증, 소변량 감소, 짙은 노란색 소변을 호소했지만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운전을 했고 몸은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럼 아침에 물은 드세요? 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그는 캔 커피만 마신다고 했습니다. 커피가 그에게는 각성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커피는 강한 이뇨제입니다. 물이 가장 부족한 아침 시간에 신장으로부터 물을 더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장은 밤새 쌓인 먼지로 꽉 막힌 공기청정기 필터와 비슷하다고요. 그 상태에서 전원을 최대로 틀어버리면 더 시끄럽고 더 힘들고 더 빨리 고장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번 필터를 털어내고 청소를 해주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물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신장은 진득해진 피를 그냥은 걸러낼 수 없습니다. 따뜻한 물은 삼투압을 회복시키고 밤새 피 속에 쌓인 요소,
2. 크레아티닌, 각종 활성산소 같은 노폐물의 농도를 낮춰줍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 한 컵 마시는데 걸리는 시간은 20초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 안에서는 수많은 대사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포는 여전히 에너지를 쓰고 그만큼 찌꺼기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전혀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신장은 물을 아끼기 위해 소변을 최대한 농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아침 첫 소변은 유난히 진한 색을 떱니다.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런 고농축 상태가 너무 오래, 너무 자주 반복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의 구조 자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젊은 환자 서지우 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몇 달째 아침마다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27살에 불과했지만 IT 업무 특성상 잠은 늘 부족했고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에너지 음료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묻자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컴퓨터 켜서 메일 확인해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루를 스트레스로 시작하면 몸은 곧바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특히 말초와 장기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장은 더 적은 피를 공급받게 됩니다. 저는 그에게 눈을 뜨자마자 먼저 따뜻한 물을 마시고 제가 하늘을 허리 쪽으로 끌어당긴다 라고 부르는 기지개 자세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환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표현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두 팔을 쭉 올려 허리 뒤쪽이 길게 늘어나는 느낌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단 2주가 지나자 그는 표정이 한결 밝아진 얼굴로 병원에 다시 왔습니다. 아침 두통이 눈에 띄게 줄었고 잠도 더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임산부나 어르신에게도 아침에 따뜻한 물과 기지개는 제대로만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68세의 박영순 할머니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발등과 발목이 살짝 붓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심각한 병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아침에 천천히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몇 분만 가볍게 전신을 늘려주는 동작을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6일 뒤에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아침에 발이 전보다 가벼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침대에서 내려올 때 발이 돌신 쉬는 것처럼 무거웠는데 요즘은 그냥 툭 하고 내려와져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칭찬이 고마워서가 아니라 그녀의 몸이 정확히 회복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신장이 아침부터 잘 움직여주기 시작하면 그날 하루 동안 땀, 숨, 대변을 통한 해독 과정 전체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독이라고 하면 소변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에는 세 가지 주요 배출 통로가 있습니다. 신장, 간장입니다. 따뜻한 물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기지개는 척추를 열어주고 복부 압박을 풀어줘서 간 주변의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아침에 따뜻한 물만 마셔도 화장실 가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장이 제 시간에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신장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에 한 원로 교수님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가 그 사람 신장의 반평생을 결정한다. 그때 저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매일같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신장을 챙기는 사람들은 대체로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만성질환도 적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신장을 방치하는 사람들은 쉽게 만성피로, 부종, 수면장애, 그리고 만성 신장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저는 45세의 바쁜 사업가 오태성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항상 신장 주변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다고 했습니다. 침도 맞아보고 마사지도 받아보고 각종 보조제를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침 루틴을 하나씩 물어보니 이유는 금방 드러났습니다. 그는 눈을 뜨면 거의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물도 마시지 않고 스트레칭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눕는 자세에서 서는 자세로 너무 빨리 바뀌면서 요추 주변에 순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혈관도 갑자기 수축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그걸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아침에 한 가지만 바꾸자고 했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침대 끝에 10초 정도 앉아서 심장과 혈압이 안정될 시간을 준 뒤 천천히 깊게 3번 기지개를 켜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허리 통증이 80%는 줄어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허리 통증이라는 게 꼭 내과적인 질환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은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느려진 순환 탓이기 때문입니다. 기지개는 근육을 열어주고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열어주고 그 결과 신장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직업도 생활 패턴도 구체적인 증상도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조금만 더 부드럽게 대해달라고, 천천히 깨워달라고, 물을 먼저 달라고, 피가 돌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왜 따뜻한 물 한 잔과 기지개 한 번이 건강을 이 정도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기초일 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신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상처를 받는 장기인지, 그리고 왜 한국 성인 10명 중 7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는지를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태성 씨를 배웅하고 진료실 문이 완전히 닫히는 걸 바라본 뒤 저는 몇 분 동안 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늘 기쁨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기쁜 건 마침내 그들이 해결책을 찾았다는 점이고, 안타까운 건 그렇게 단순한 이유 때문에 수년 동안 불필요한 피로와 불편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피곤한 상태를 그냥 다들 원래 그런 거지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장이 밤새 물 부족과 혈액순환 저하, 그리고 독소 축적 속에서 혼자 버텨온 결과일 뿐입니다. 제가 꼭 모든 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처받기 쉬운 장기이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끈질기고 강한 회복력을 가진 장기입니다. 신장은 보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기능이 30-40%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겉으로 뚜렷한 증상 없이 그럭저럭 버티며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멀쩡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신장은 심장처럼 갑자기 찌르는 통증을 주지도 않고, 간처럼 겉으로 크게 부어오르지도 않고, 폐처럼 숨이 턱 막히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일하다가 조용히 지쳐갈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김도연 씨라는 환자가 있습니다. 49세,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그냥 아침에 가끔 피곤하고 눈이 약간 붓는 정도라서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실천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아침마다 약간 메스꺼운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제야 걱정이 돼서 병원을 찾은 것이었죠. 자세히 물어보니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한꺼번에 500, 600ml씩 들이켰다고 했습니다. 많이 마실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는 웃음이 살짝 나왔습니다. 한국 분들 특유의 할 거면 제대로, 많이, 세계 스타일이 여기서도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몸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위는 갑자기 팽창하고 심장은 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박동을 조금 더 빨리 하게 되며 그 순간 신장으로 가는 수분 부담도 확 늘어납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침에는 200, 300ml 정도만, 너무 뜨겁지도 너무 미지근하지도 않게 3, 4번에 나누어 천천히 마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몸은 꾸준함을 좋아하지 갑작스러운 과한 자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일주일이 지나자 그녀는 아침에 한결 정신이 맑아졌고 눈 붓기도 덜하고 메스꺼움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자기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고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예전에 만났던 한 특별한 환자가 떠올랐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 임서훈 씨였습니다. 그녀는 32살의 가녀린 체구를 가진 연주자였는데 매일 아침 얼굴이 붓고 피곤이 전혀 풀리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 특히 눈 주변과 광대 쪽에 피로가 고스란히 쌓여 있는 느낌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연습량이 많다 보니 늘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물도 안 마신 채 바로 스트레칭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운동을 먼저 해야 몸이 깨고 건강해진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은 더 잘 굳고 그런 상태에서 깊은 스트레칭을 하면 말라있는 고무줄을 억지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근섬유가 쉽게 미세하게 찢어지면서 오히려 통증과 긴장이 오래가게 된다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물을 전혀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혈액이 너무 걸쭉해지고 전신 순환이 느려지며 신장은 거의 숨이 찬 상태로 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아침마다 느끼던 피로감이 신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아침에 따뜻한 물을 꼭 마시고 그 뒤에 올바른 방식의 기지개를 켜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찾아온 그녀의 얼굴색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습할 때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도 예전보다 맑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통도 줄고 근육 긴장도 확실히 덜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녀의 신장이 분명 회복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더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신장이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분들만이 아니라 점점 더 젊은 층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전적으로 생활 습관입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고 물은 거의 안 마시고 밤늦게 야식 먹고 새벽까지 깨어 있고 빈속에 커피를 들이키는 습관들 전부가 신장에게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공기청정기의 필터와 아주 비슷합니다. 아침마다 물로 필터를 헹궈주지 않으면 먼지가 계속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필터 기능은 떨어집니다.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29살의 정성우 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몸이 사막처럼 바싹 말라 있는 기분이고 소변색이 짙고 냄새도 강하다고 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는 날이 많고 하루에 자는 시간은 4, 5시간 정도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고 묻자 그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것이 신장에 가하는 이중 펀치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에는 고농도의 카페인과 당분이 들어있어 신장을 더 쉴 새 없이 일하게 만들고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그나마 가야 할 혈액량마저 줄여버립니다. 특히 물이 가장 부족한 아침 시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아침을 아예 새롭게 설계해 주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250ml를 먼저 마시고 침대 가장자리나 의자에 10초 정도 앉아 심장이 안정될 시간을 준 뒤 천천히 3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 허리를 길게 늘리는 기지개를 느리게 각 동작을 5초씩 유지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2주 후 그는 문자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더 이상 몸이 부서진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따뜻한 물 마시고 기지개 켠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사실 몸은 조건만 맞춰주면 스스로 회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회를 거의 주지 않을 뿐입니다. 몇 년 동안 환자들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바르게 기지개를 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아침에 얼굴이 붓는다는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특히 얼굴과 눈 주변에 림프액이 고이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도 안 마시고 몸도 안 풀어주면 그 림프액은 더 오래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은 혈관을 살짝 넓혀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기지개는 상체와 척추를 열어주면서 림프액이 상반신에서 하체 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신장이 그 여분의 수분을 처리하는 데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훨씬 더 개운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인 환자들이 이 습관을 만든 뒤 직장에서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냐, 표정이 한결 밝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눈 붓기, 머리 무거움, 목 결림 같은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차혜정 씨라는 환자는 아침마다 목을 누군가 꽉 쥐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베개가 안 맞거나 자는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밤새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자면서 목 주변 근육이 굳고 순환이 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녀가 아침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기지개를 꾸준히 켜기 시작하자 그 답답한 목조임 느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신장은 온도의 변화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국의 겨울은 춥고 건조해서 몸이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수분을 잃습니다. 진료실 창밖으로 찬바람이 세차게 불 때마다 저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신 채 영하의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건 곧 차갑고 마른 환경 속에서 신장을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얼음판 위에서 바로 전력 질주를 시작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신장이 처음으로 입는 겉옷 같은 거예요. 그 한 잔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신장이 하루를 어떤 컨디션으로 시작할지가 달라집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55세의 유명식 씨를 만났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15분 동안 괜히 불안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심장병이 아닐까 해서 여러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전날 밤에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고 탈수 상태로 잠이 든 뒤 아침이 되면 물도 안 마시고 벌떡 일어나 바로 움직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진해진 피를 돌리기 위해 심장은 더 빠르게 뛰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가 느끼던 두근거림의 정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침에 먼저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기지개를 켜고 그 다음에 일어나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그는 다시 찾아와 아침에 심장이 막 뛰는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표정도 훨씬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하나둘 떠올릴 때마다 저는 신장이 결코 사람에게 대들거나 사람을 괴롭히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라는 걸 더 확신하게 됩니다. 신장은 그저 아주 조금만 도와달라고, 그것도 하루 중 딱 아침 시간에만 신경 써 달라고 몸을 통해 조용히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도움이라는 게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소박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과 몇 번의 부드러운 스트레칭, 그것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이 두 가지 작은 행동이 몸속 깊은 곳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내부 메커니즘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 작은 아침 습관 하나로 삶 전체의 질이 달라진 몇몇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진료실에 앉아 익숙할 정도로 피곤한 얼굴을 하고 들어오는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단 두 가지 행동,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와 올바른 기지개 켜기만으로 신장과 온몸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른 채 살아가는지도 떠올리게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저 역시 이렇게 단순한 행동이 이렇게 깊은 효과를 낸다는 걸 쉽게 믿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기훈이라는 중년 남성을 아주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작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분이었는데 발걸음부터 말투까지 늘 급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침은 딱 세 분이었습니다. 벌떡 일어나고 세수하고 겉옷을 입고 바로 길고 바쁜 하루로 뛰어드는 것이죠. 그가 저를 찾아온 이유는 아침마다 허리 부근 통증과 몸속에서 열이 확 치는 듯한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물은 드세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면서 목마를 때만 마셔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침에는 심하게 탈수가 되어 있어도 몸은 강한 갈증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신장은 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아침 시간이 무겁고 달아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 300ml만 마셔도 몸에 열감이 가라앉고 머리가 가벼워지고 신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하자 그는 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허리 뒤쪽을 충분히 늘려서 순환을 열어주고 신장 주변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는 기지개 동작을 함께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바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달아오르는 느낌이 사라졌고 허리 통증도 거의 없어졌으며 화장실 가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했습니다. 동료들도 요즘 왜 이렇게 가벼워 보이냐고 말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신장이 제때 물을 받고 순환이 열리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더 심한 상태에서 찾아오는 환자도 있습니다. 57세 박미라 씨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발이 조금 붓고 오랜 기간 피로가 지속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특히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물에 잠긴 것처럼 부어 있는데 정작 아침 소변은 아주 적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체액 정체와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했습니다. 아침 습관을 물어보니
그녀는 침대에서 한참 누워 있다가 물도 안 마시고 스트레칭도 안 하고 바로 혈압약만 먹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서면 느리게 돌고 있는 혈액순환 속에서 심장과 신장이 갑자기 강제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혈관이 수축하고 몸은 수분을 붙잡아 두려 해서 부종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그녀에게 아침에는 먼저 천천히 따뜻한 물을 조금 마시고 침대 끝에 몇 초 동안 앉아 있다가 기지개를 켜서 림프 흐름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장이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훨씬 편안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발이 전처럼 뻐근하게 붓지 않아요? 소변도 훨씬 맑고 양도 많아졌어요. 심지어 그녀의 혈압 담당 의사도 혈압이 더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신장이 안정되면 혈압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신장은 나트륨, 수분 균형, 호르몬 분비, 혈관 압력까지 조절하는 기관이니까요. 신장이 편안해지면 심혈관계 전체가 함께 좋아집니다. 류성민 씨라는 33살의 헬스 마니아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입술이 터질 정도로 몸이 바짝 말라 있고 목이 심하게 마른다고 했습니다. 하루 동안 물을 많이 마신다면서도 아침이 되면 탈수 증상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금방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밤늦게 운동하고 단백질도 많이 섭취했습니다. 밤에 단백질을 많이 먹고 물을 덜 마시면 신장은 밤새 단백질 대사 부산물인 요소유래를 처리하느라 과열된 상태가 됩니다. 아침 갈증이 심해지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에게 잠들기 전에 물을 조금 마시되 가장 중요한 건 아침 첫 번째는 반드시 따뜻한 물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는 찬물만 마실 수 있어요. 따뜻한 물은 어색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흡수를 늦춰요. 아침에는 빨리 흡수되는 수분이 필요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2주 후 그는 아침에 더 이상 몸이 바싹 마른 느낌이 없고 근육도 아침에 훨씬 부드럽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신장이 제때 물을 받으면 근육과 혈관도 바로 반응합니다. 남유진 씨처럼 아주 작은 문제를 몇 년 동안 겪다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머리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들고 마치 흔들리는 지하철 바닥 위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베개도 바꿔보고 잠버릇도 바꿔보고 염분도 줄여봤지만 차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아침마다 물을 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싫어서였죠.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물을 참으면 피가 더 진해지고 신장은 느리게 일하고 뇌는 탈수로 인해 어지러움을 느끼게 돼요. 저는 아침에는 물을 아주 조금만 150, 200ml 정도만 마셔도 충분해요. 화장실 걱정 없이 순환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기지개를 깊게 켜서 뇌로 가는 산소량을 늘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방문에서 어지러운 느낌이 거의 없어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아침에 진짜 맑은 정신은 커피가 아니라 수분과 순환에서 옵니다. 많은 환자들은 아침만 제대로 시작해도 하루 전체의 피로가 달라진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인체는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에는 아주 충실합니다. 물, 스트레칭, 호흡, 자연스러운 리듬. 아침에 출발이 틀어지면 하루 전체가 어긋나고 아침을 제대로 열면 하루 자체가 가벼워지고 기분도 안정되고 집중력도 올라갑니다. 수백 명의 환자와 신장 이야기, 물 이야기, 아침 습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정말 많이 아플 때 건강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아플 때까지 기다리는 장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망가지고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신장을 돌보는 작은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도구도 필요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과
기지개 몇 번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 습관이면 평생 신장이 버티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하면 많은 분들은 웃으면서 그 정도로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 뒤 그들이 다시 찾아와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늘 같습니다. 선생님, 몸이 정말 달라졌어요. 머리가 덜 무겁고 얼굴 붓기도 줄고 소변색도 맑아지고 아침 피로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순수한 생리학입니다. 이제 가벼운 사례부터 심한 사례,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이야기를 쭉 들려드렸으니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장은 복잡한 걸 요구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그저 아침마다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말할 뿐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은 몸에게 건네는 첫 인사이고 기지개 한 번은 순환의 문을 열어주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신장뿐 아니라 몸 전체가 균형 잡힌 상태로 하루를 출발하게 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몸을 이해하려는 그 마음을 저는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미지근한 물 한 잔과 짧은 기지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가볍고 맑고 건강하게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머리는 맑게, 몸 전체는 균형 있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